프로그램 언어가 참 많죠. 검색을 해보셨으면 이것저것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. C 언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한 번이라도 개발을 이제 좀 해보셨거나 해볼 생각이 있거나 공부하고 계시거나 하면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들어보셨을 거고, R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, 스칼라, 자바,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떤 걸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, 뭘 할 수 있을까, 내가 하려는 걸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가 궁금하니까 다들 검색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 검색을 하면 언어가 이것저것 나와요. 아까 같이 말한 것들. 근데 도대체 이건 뭐고 저건 뭐고, 이거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이게 되는 것 같고, 저거는 또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.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언어가 뭐 되게 이것저것 많고, 저도 다 해본 게 아니고,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일단 지금 뭐 취업이나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이제 취업하시거나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쪽 공부하려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대부분 보는 게 자바,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걸로 뭐 홈페이지 개발을 하고 뭐 어플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나, 뭐 게임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어떻게 해야 되나, 뭘 배워야 되나, 이렇게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일단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취업할 때도 그렇고,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는 취업 잘 되고 좀 뭔가 검증되고 돈이 되고 일 많은 거 위주로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. 책도 많고 교육도 많고 대학교에 없던 과도 생기고 막 수업도 생기고 하니까,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현재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게 취업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일단 쉽게 취업이 되는 거, 아니면 좀 비전,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개발을 계속 할 건데 뭘 배워놓으면 나중에 더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 많이 나오는 게 뭐 자바나 파이썬, 뭐 웹 개발할 때 HTML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. 뭐 이거 공부하고 이거 좋다고 하면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하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기에는, 공부하기에는 나도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선택도 해야 되고, 에?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, 어떻게 다 배워놓으면 좋지만 당연히 그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다 할 수 있겠어요?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? 물론 회사 다니면서 하다 보면 이제 이 언어도 해보고 저 언어도 해보고 막 그럴 텐데, 프로그램 언어 선택을 할 때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어요. 뭘 하려면 그 뭐라는 거는 뭐 웹 개발일 수도 있고 어플 개발일 수도 있고 데이터 관련된 개발일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개발 여러 분야가 있죠.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 뭘 하기 위해서는,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만 배워야 된다,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떤 언어든 다 배우면 뭐든 다 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완전 정반대죠. 서로,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. 뭘 하려면 반드시 어떤 언어를 해야 된다, 어떤 언어를 배워도 어떤 분야에서든 할 수 있다,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. 근데 극과 극의 이제 생각이겠죠. 잘못된 생각이겠죠.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,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다 어떤 언어든 다 되는 것들이 있고, 그리고 그 언어에서 좀 더 경력이 쌓이고 개발 프로젝트가 커지고 좀 깊게 일을 하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특정 언어만 되는 경우가 있고, 그때도 다른 언어도 그거를 같이 해낼 수 있는, 개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,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성 이런 거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계산기를 만든다고 할게요. 그럼 계산기 HTML로도 만들 수 있고 JSP로도 만들 수 있고 자바로도 만들 수 있고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고 스칼라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다 되네? 거기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죠. 거기까지는 뭐 여러 개 언어 배워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특정 언어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, 그리고 또 되더라도 뭔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언어로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,
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. 이 언어도 되고 이 언어도 되고 이 언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웹 홈페이지 같은 거, 웹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처음 개발을 시작하면 웹 개발을 대부분이 많이들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공부도 그것부터 하게 되죠. 국비지원 같은 학원을 가도 웹 개발 위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죠. 그럼 나 좋다 이거예요. 그럼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 거야. 나는 웹 개발자가 될 거야 했을 때 무슨 언어를 배워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언어 배우면 돼 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선택지가 있어요. 웹 개발은 HTML 가지고만도 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요. JSP, HTML과 자바를 이용한 개발 방식인데 어쨌든 JSP라는 것도 있어요. JSP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. 이전에 이제 하던 방식인데 뭐 ASP, PHP 이런 걸로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예전에 쓰던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ASP도 쓰고 PHP도 많이 쓰고 있어요. 웹 개발해주는 홈페이지 그 회사들에서는. 그러니까 HTML로도 만들 수 있고 JSP로도 할 수 있고 ASP로도 할 수 있고 PHP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배우면 어쨌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요즘에 웹페이지만 있지 않잖아요. 웹페이지 있으면 모바일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어플도 있어야 될 수도 있죠. 이때 이제 목적이 약간 바뀌었죠. 홈페이지도 개발은 해야 되지만 모바일 어플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또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.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따로 생각해 볼게요. 웹 개발할 때는 제가 ASP도 되고 PHP도 되고 HTML도 되고 JSP 이런 걸로 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바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. 어떤 상황이냐면 자, 모바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하면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죠. 뭐 본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폰, 아이폰 아닌 폰을 다른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그렇다고 안드로이드랑 iOS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둘이 가장 많으니까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또 뭐로 안드로이드를 만드냐에 따라 선택지가 또 갈려요. 어떤 언어, 어떤 걸로 개발을 할 수 있다. 이런 게 또 선택지가 갈려요. 예를 들어 일단 가장 무난하게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코틀린이라는 거를 이용해서도 어플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두 개가 다냐? 이게 어떤 어플이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져요. 이게 또 개념적인 게 나오는데 어플이 네이티브 앱이 있고 웹 앱이 있고 하이브리드 앱이 있어요. 그냥 핸드폰에서만 잘 도는 어플이냐 아니면 웹에서도 돌고 모바일에서도 잘 도는 어플이냐에 따라서 네이티브, 웹앱, 하이브리드 앱 이런 것들로 나뉘거든요. 그럼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어플을 이거 목적이 뭐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나 코틀린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웹 개발할 때 HTML을 써서도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. HTML을 이용해서 어플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아예 자바나 코틀린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개 다 뭐 할 줄 알아야 어플을 만들 수 있다,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 있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어떠한 어플, 아까 제가 뭐 예시를 둔 게 네이티브의 하이브리드의 웹앱 이런 게 있었는데 만들려고 하는 안드로이드 어플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HTML을 이용해서 어플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아까 웹 개발할 때 JSP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좀 추천하진 않아요. 어쨌든 HTML이라는 거를 이용해서도 어플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. 이번에는 어플이 안드로이드 어플만 있는 게 아니죠.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어플을 만들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. 오브젝트 C라는 언어가 또 있거든요. 그리고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맥이 필수예요. 그러니까 이걸 또 갈리는 거죠. 내가 아이폰 어플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일단 오브젝트 C라는 언어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PC가 맥,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 있죠? 맥이 필요해요. 맥북이나 맥 이런 게 필요해요. 그거 없으면 개발 못해요.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노트북은 윈도우잖아요. 윈도우에서 아이폰 개발 못해요? 네, 못해요. 하지만 웃긴 건 맥에서는 또 안드로이드 개발이 돼요. 그러니까
참 뭔가 이게 관계가 애매하죠. 아니 웹 개발할 때 뭐 HTML, JSP, PHP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웹이 아닌 앱을 만들 땐 또 아이폰도 고려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할 땐 또 자바랑 코틀린 중에 하나는 꼭 알아야 된대.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로만 가지고도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 있지만 뭔진 모르지만 HTML을 이용해서 또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도 있대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 어플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는 또 맥은 필수래. 근데 윈도우에서는 아이폰 어플을 개발할 수가 없대요. 그리고 맥이 있으면 오브젝트-C라는 언어를 통해서 아이폰 어플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또 웃기게 맥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뭔가 상관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어떤 언어를 하나를 배워서 이것저것 해보겠다, 뭘 해보겠다라고 할 때 어떤 어플, 어떤 웹, 어떤 회사, 어떤 목적, 그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뭐냐,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, 시간이 얼마나 되냐,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언어로, 어떤 개발 방법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개발을 하는 게 정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. 그래가지고 어떤 언어 배워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워낙 요즘에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답도 없어요. 어떤 회사에 가면 이게 답이지만 다른 회사에 가면 또 다른 게 답일 수도 있고, 어떤 회사에서는 최신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, 고객이 이거를 요청하기 때문에, 정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외부 요인, 기술과 전혀 관계없는 거에 따라서도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가 결정되기도 해요. 일단 저는 자바 개발자예요. 회사 다닐 때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, 웃기게도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자바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웹 개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웹 쪽으로도 좀 건드렸었어요.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회사 안 갈 때는 어플도 개발을 하고 그랬어요. 이때 제가 말하는 어플은 안드로이드 어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했는데,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바 개발자였기 때문이에요. 일단 제가 자바 개발자라서 자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, 제가 아까 웹 개발할 때, 모바일 어플 개발할 때 가능한 언어들을 얘기를 했는데, 자바라는 언어는 웹 개발할 때도 쓸 수 있고요,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자바로 할 수도 있고요, 서버나 네트워크 쪽, 흔히들 말하는 백엔드 개발할 때도 자바를 많이 써요. 프론트도 되고 백엔드도 되고, 어쨌든 자바라는 언어는 프론트 개발도 할 수 있고 백엔드 개발도 할 수 있고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모바일 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. 게다가 요즘 핫하다는 빅데이터 쪽 개발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물론 빅데이터 쪽 개발을 할 때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배운 언어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자바보단 파이썬을 추천드려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어떤 분야가 특정 언어로만 되지는 않아요. 이 언어도 되고 저 언어도 돼요. 하지만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언어가 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, 예제나 활용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. 빅데이터 쪽에서는 분명히 자바로도 빅데이터 관련 개발을 할 수 있지만 파이썬 쪽이 예제나 퍼포먼스, 활용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. 어쨌든 자바로도 그쪽 개발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만 하여도 여러 분야에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긴 해요. 뭐 근로조건이나 복지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취업할 수 있고 활용성 측면에서는 자바가 참 좋아요. 그렇다고 자바가 제일 핫하냐? 물론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일 핫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그러한 보장은 없고, 적어도 대세는 자바는 아니에요. 물론 여전히 꼭대기에 있는 언어 중에 하나고 취업도 상대적으로 잘 되지만 자바 개발자를 찾는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예전만큼 늘지는 않고 있어요. 대신
그 자리를 파이썬, 빅데이터 쪽, 그다음에 IoT,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서 많이 찾는 수요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이썬이 더 유리하지 않나.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. 저도 모르는 언어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뭐 모바일 어플 개발할 때도 뭐 코틀린 얘기하고 자바 얘기도 했지만 HTML도 얘기하고 이것들 아닌 또 다른 어플 개발하는 방법 놓는 기술은 얼마든지 더 있어요. 모르면 활용 못하는 거고 그냥 옛날 내가 알던 걸로 하는 거예요. 그게 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부족한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서 그 부족한 걸 채워줄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개발 방법을 선택할 때 대안이 후보군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. 후보군이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과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후보군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로 놓고 봤을 땐 후보군이 많은 게 더 좋잖아요.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더 적합한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